3년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그리고 사업 위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왜 축하를 드릴까요? 우리는 이 방주에 탔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은 방주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여러 가지 신년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린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나아가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 마인드셋, 사고방식을 우리가 지금 형성해 나가는 거죠. 결국은 어, 궁극적으로 또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이 마인드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환경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시 회생할 수 있고 다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은 나의 정신 상태, 나의 사고방식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00일 동안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사고방식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메타인지라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를 계속 알아나가는 거예요. 나는 왜 유지가 안 될까? 왜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그것을 계속해 나가지 못할까? 나는 왜 중도 포기하게 되는 걸까? 나는 왜 변화를 하지 못하는 걸까?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은 지금 48일 차부터는 그 고민이 없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는 3일, 3주, 3개월이거든요. 90일 때까지는 여러분들의 습관은 습관이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를 만나거나 또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어떤 계획성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중도 포기하고 중도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고방식 마인드를 붙잡는 것이고요. 이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이것이 태도가 돼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본기가 돼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2023년도 저는 계속해서 1%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계속 유지하고 무엇을 즉시 제거할 것인가를 2022년 말미에 고민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이 사진을 이 흉측한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저도 시작이에요. 좀 더 나은 1%의 성장을 통해서 연말에는 제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가 기대됩니다. 여기서 제가 어제 이제 이거 해시태그 해가지고 그 스토리에,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는데 가장 원하는 것과 지금 원하는 것을 기꺼이 맞바꿔라. 여러분들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원하는 것은 지금 내가 당장에 뭐 하고 싶은 것들이죠. 뭐 그것이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교 모임이 될 수도 있고 또 쉽게 얘기해서 가장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내 시간을 도둑질해가는 것들이죠. 그것을 기꺼이 맞바꿀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목표들을 달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그것이 독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영상 시청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가 살고 있는 어떤 환경들 나의 사업 환경들을 바꾸기 위한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 또 만남 기회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고 스케줄링을 하는 것, 즉 플래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어질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습관도 돈처럼 매일 1%씩 굴리면 연간 37배의 복리 성장을 할 수 있다. 위표는 제임스 클리어의 이 그 홈페이지에서 발췌를 했어요.
제임스 클리어는 아주 사소한 습관의 힘의 저자입니다. 이 책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죠. 1%의 태보는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제자리도 아니고요. 마이너스. 즉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아내면 나는 그냥 현상 유지도 아니고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루 1% 성장에 집중하면, 매일 1% 성장에 집중하면 연간 37배의 복리 효과로, 즉 컴파운드 이펙트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개인의 차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성장된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지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집중할 것은 어제와 다른 1%의 성장, 무엇을 1%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세워져야 되고, 그 목표를 내가 세분화시켜서 투두 리스트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즉 나는 시간대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퇴보하지 않으려면, 즉 작년보다 현상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살아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간다니까요. 물가가 올라간다니까요. 즉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고정된 수입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수익 채널을 다변화하든지, 수익의 양을 늘리든지, 일하는 시간을 늘리든지, 함께 일하는 사람을 늘리든지, 즉 1%의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나와 일하고 싶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어려운 개념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원하는 것과 지금 원하는 것을 기꺼이 맞바꿀 수 있을 때, 그 용기를 실천할 때, 그 변화를 결단할 때, 그 변화가 내 인격이 될 때, 그 변화가 당연한 내 일상이 될 때, 그때 조금씩 상황과 환경이 바뀝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1억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시드머니가 만들어지고, 즉 종잣돈이 만들어지고, 그 종잣돈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내 사고방식이 목표 지향적이고 체계적으로, 즉 시스템적으로 구조화되어져서 옳은 결정들, 나쁜 결정들을 배제하고 옳은 결정을 해나갈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판적 사고라는 것을 배우고 있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비판적 사고를 함에 있어서 또 내가 그 어떤 여러 가지 비판들을 수용할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는 내구성이 생겨야 됩니다. 즉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요. 그것을 얼마만큼 수용하고 견딜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내구성, 여러분들의 매력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설득의 3요소를 주창했는데요. 그 설득의 3요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고스, 논리의 개념이 있고, 두 번째, 파토스, 이것은 청자의 심리 상태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의 심리 상태. 그리고 세 번째는 에토스, 화자의 매력, 진실성, 도덕성,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바로 에토스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오늘 대화를 하고 혹은 세일즈 활동을 하고 또 사업 파일을 키우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오늘 투두리스트에 따라서 활동을 합니다. 나 혼자 하는 일과 상호작용해서 사람과 부딪히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 속에서 내가 함께 일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설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설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3요소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루를 움직여 나갈 때 좀 더 양질의 결과, 좀 더 성장하는 결과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과 이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 이것을 알기 전과
이것을 알고 난 이유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논리와 이치에 맞는 말을 열번을 토해낸다 해도 지금 저처럼이죠. 자질을 의심받는 자는 결코 설득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 자질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저도 반성을 하는 거예요. 22년도에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주변에 이제 피드백도 요청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노력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사진을 보여드린 걸 나도 하고 있다. 나도 여러분들처럼 어떤 일이든지 간에 투두 리스트를 가지고 하려고 한다. 여러분도 함께 해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설득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의 3요소가 균형 있게 작동될 때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며 그 중에 특히 에토스가 중요하다는 관점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에토스가 화자의 매력이죠. 말하는 너가 누구냐? 너가 어떤 삶을 살고 있냐? 너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냐? 너가 얼마나 매력적이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냐? 바로 이것이 설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회사가, 제품이, 프로그램이, 수익 구조가 물론 좋은 것은 기본인데 회사의 경영 철학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CEO의 경영 철학 중요한데 이걸 말하는 당신이 누구냐가 가장 영순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움직여 보자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제 이 비판적 사고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결국 비판한다는 것은 철학한다, 숙고한다, 고민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피드백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내 스스로의 관대한 내구성을 장착할 것인가. 이것이 이 비판적 사고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사물을 무작정 수용하지 마라. 여러 지금 잘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지금 현재 저희가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업들을 경험한 분들이 지금 우리의 구성원으로 함께 인볼브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보게 되면요. 회사의 도구였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도구가 아니라고. 회사의 시스템을 도구로 사용을 하라고 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오늘 목표 얼마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팝니다. 어떻게 하면 일 잘합니다. 이 얘기만 주창하면 저희 그거 전문인데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각자 창업자로서 앞으로 험난한 경제대회 위기를 살아내야 되는데 사업도 하나의 그냥 삶의 한 영역일 뿐이에요,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옳은 삶, 행복한 삶, 건강한 삶, 정말 이 매슬로우가 얘기한 욕구 5단계에서 먹고 사는 1차원적인 삶이 아니고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목표를 이루고 꿈을 성취해 나가고 남에게 어떤 기여를 하고 세상에 기여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도구로 쓰는 회사는요. 여러분들 똑똑하게 만드는 거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장하는 거 관심 없어요. 성장하는 거 관심 있는 건 여러분들의 숫자입니다. 잘 팔고 매출 많이 일어나는 거 오케이. 진짜 일 잘한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질과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이 함께 올라갈 때 회사와 여러분들의 사업의 성장은 부수적인 거, 부차적인 거라고요. 이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와닿는다라고 될 때 여러분들의 어카운트 밸류가 통장의 숫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거를 주창하는 겁니다. 그것이 공감되는 시점이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년 뒤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공감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가고 계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도구가 아니다. 여러분들의 성장이, 여러분들의 삶의 성장이 우리의 성장이다라는 거죠. 그 관점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뷰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의 핵심 가치는 자기 반성적 사고의 선입니다. 이걸 수용하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 말하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서로 상호작용이 겸손하게 작동이 될 때 우리는 피드백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환경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내가 사업하고 있는 내 구성원들, 즉 내 파트너들과 또 엔드 유저들에게도 이것이, 즉 고객에, 최종 소비자에게도 이것이 전달되어질 때 이것들이 하나의 문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정신이에요.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그것들이 세상의 트렌드와 결합이 돼서 시대 정신이 되고 그것이 어떤 문화가 되는 거죠. 그 문화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리더라고 부릅니다. 어떤 선구자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이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하나의 문화와 그 공동체가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가 결정난다는 거죠. 저희는 이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의 이 환경은 결국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많은 것도 내 사고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려 있는 거고 그들이 잘못됐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좋은 환경을 추구하고 있고 그 좋은 환경에 변화되고 있고 그 변화된 환경과 그 환경 속에 내가 일부분으로 구성되어지고 있을 때 그때 좋은 환경이 구성이 되는 거죠. 사람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나와 이 유대관계와 상호작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려고 하면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판과 개선점, 피드백에 관대해져야 된다는 거죠. 즉 남의 얘기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 남의 얘기를 구분하는 거, 그것이 앞전 시간에 배웠던 논리적 사고고 여러 가지 사고방식들을 배운 이유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내가 바탕으로 되고 이해되고 그것들 중에서 내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 부족하다면 내 부족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어떤 구성원과 함께 일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같은 사람과 일해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과 일하면요. 동호회입니다. 기분 좋다가 끝나요. 분위기 좋습니다. 일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남는데? 그렇죠? 타인과 나와 전혀 다른 생각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것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들이 나와 함께 일할 때 내 부족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누군가 혹은 어떤 시스템, 도구, 그렇죠? 그리고 나의 멘토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선의의 결과, 우리가 목표하는 2023년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덧 20분이고요. 자, 이제 제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정범미 처음 시간이시죠. 여기에 정범미를 참여하는 분과 참여하지 않는 분이 계실 거예요.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나가주시고 정범미를 하시는 분들은 이 방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래서 방송 준비를 할 건데 5분 뒤에 25분에 정범미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